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쉼표 국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PHS 정규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PHS 수업만 4년 차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3 학생들에게 정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원교육 대치 고등관과 또 자사관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PHS 4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좀 전문적으로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다양한 학교들을 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고에 좀 최적화된 강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와 수업을 한 친구들은 정말 100점도 많이 나오지만 1등급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 PHS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차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 이름이 쉼표 국어인지, 또 왜 쉼표 국어에 보내야 하는지, 또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을 대비를 할 건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 대비할 건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쇼츠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뭐 한바닥일 때는 몇 분 안에 읽어야 하고 반바닥일 때는 지문을 몇 분 안에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지문을 나눠주신 다음에 자, 2분 30초 안에 읽어봐.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 야, 이거 지금 속도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제가 실제로 그런 강사분들께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 진짜로 제가 시험 때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신경이 쓰이고 감독관도 처음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읽는 이 지문을 2분 30초 안에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좀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가르치는데요. 특히 국어는 빠르게 읽는 과목이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문을 꼼꼼히 읽고 얼마나 내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냐가 굉장히 중점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정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쉼표가 사라진 국어 수업의 문제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즉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빠르게 읽기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그냥 지문을 읽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 지문은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왜 5번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나머지 1, 2, 3, 4번이 아니어서요. 또는 지문에 이 내용이 없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쉼표 국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그럼 무엇인가? 그냥 천천히 읽는 게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딱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요. 사실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짚어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잠깐 멈췄다가 읽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쭉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문제풀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지문의 내용에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다시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지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2025년에 3월 고1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정말 긴 현대소설 지문이었는데요. 암소라는 엄청 좀 웃기는 소재를 가지고 온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장을 넘어선 아주 긴 지문이었고요.
제가 가지고 온 문단은 그 지문에서도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 중간 문단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문단을 우리 친구들과 해설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쳤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황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 씨가 소창직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물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게 거의 반 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 빚을 갚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제 암소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암소가 결국에는 새끼를 베게 돼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술지게미를 소 여물통에 모르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취하게 된 거예요. 자, 취하면 죽겠죠, 곧.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모닥불도 피워보고 일부러 토하게 녹두를 먹여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소는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본 학생들은 그럼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다. 그러면 이 황 씨를 도와주고 있네. 까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숨어 있어요. 맨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시면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은 대모까지는 공급을 내먹겠다라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 소가 술 취해서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다라고 탄식이 거듭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도 사실은 길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마지막 문장만 읽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오답률 8이 문제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 5번을 아예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가 사실은 취해서 좋아하는 건데 소가 죽었기 때문에 곰국을 계속 내먹을 수 있으니까 죽은 소라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이걸 그냥 애들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면서 얘들아 여기 니은 있잖아. 그러면 더 꼼꼼하게 읽었어야지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 또 읽어야 하는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심표 국어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심표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면서 아까 나왔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끊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심표 국어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문법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법 영역과 현대문학 영역을 이번 겨울방학 때 가르칠 거고 3월부터는 독서 특강을 열게 될 건데요. 이제 정규반이기 때문에 일단 문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문법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고1에 가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시험에서 모두 다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법 영역이 고1 때는 거의 시험 범위의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 문법 영역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에서도 문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고1 내신 때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대충 이제 짜봤을 때 고1 때는 문법을 마스터하는 게 맞고요. 고2 때는 문학을 마스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고3 때는 독서를 마스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2 때 독서까지 마스터를 하고 고3 때는 사탐, 과탐을 공부할 시간이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은 고1 때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9회차로 진행을 하는데 현대문학과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세 문법은 빼고 현대 문법에 집중해서 이렇게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정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시험 범위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정말 꼼꼼하게 가르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보여드리자면 어머니들께서 의문 변동 한 단원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의문 변동 한 단원 내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단원이 품사와 형태소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시험 범위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는 계속 같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미 중2, 중3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따로 얘들아 의문 변동이지만 품사와 형태소도 같이 나와 라고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냥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문제로 실제로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친구들이 미리 이런 단원들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커리큘럼에 그냥 의문 변동만 넣은 게 아니라
품사와 형태소, 우리 중3 때 또 내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할 수 있게 중3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중등 수업과 고등 문법이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3 내신 기출문제를 보시면 정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푸실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아주 쉬운 개념들로 그냥 구성이 돼 있고요. 사실 선지 자체가 너무 짧죠. 그리고 암기형 문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벌써 선지 자체가 정말 길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음운 변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품사와 형태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형식 형태소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학교는 굉장히 친절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학교들, 우리 대치동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은 그냥 가나 다라마 하고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딱 하나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소에 대한 개념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고1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고1 모의고사를 풀어봐야겠다 하고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대치동의 기출문제, 현대부고, 네, 대치동의 기출문제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문제인데도 여기 지금 보시면 2018년의 수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 또 마지막으로 이제 2015 수능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2024년도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나온 수능 문제도 우리 고1 친구들 내신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그냥 고1 내신 기출, 고1 모의고사만 푸는 게 아니라 고3 수능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서 모의고사, 수능, 또 고등학교, 중학교 내신 대비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문학 영역인데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 중학교에도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한 수준으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의 문제와 고등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중학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짧습니다, 선지가.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이 부분을 채우시오.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선지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어휘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보시면 소외 이런 거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도 완벽하게 네, 숙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간 비교와 대조 문제인데요. 가나다라 마 바까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문제만 그러니까 두 개의 지문만 교과서의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외부 지문에도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보다도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내신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시험 범위, 고1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남고의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보시면 교과서가 절반, 수능 특강이 절반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와, 이 학교는 수능 특강으로 시험,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능 특강 문학은 나눠주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로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사용하시면서 사실 시험 문제의 절반은 수능 특강 문학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 범위 옆에 국어 영역 전 영역에서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 지문에 또 외부 지문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수능 특강 지문 중에서 만분가라는 아주 어려운 수능에서도 몇 번 안 나온 지문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이 중에서 만분가의 또 외부 지문으로 만원사가 또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사실 외부 지문에 외부 지문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진행할 때 그냥 뭐 진달래꽃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작품만 그냥 가르치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뛰어넘어서 관련된 다른 작품,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냐면 하면서 쭉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같은 작가의 작품 또 같은 주제의 작품을 같이 보다 보면 문제로 연계되어서 나왔을 때 외부 지문 대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도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과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수업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만원사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적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고의 보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의 보기인데요. 보시면 어머니들께서도 솔직히 읽기 싫잖아요. 저도 읽기 싫습니다. 이렇게 긴 지문이 어떻게 지문이 아니라 보기,
즉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긴 지문을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게 이 쉼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끊어서 이거를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계속해서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만사, 휴이 이런 거 사실 어머니들께서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휘 문제 하나로 쭉 빼서 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10분 정도 단어장을 미리 나눠주고 테스트로 볼 예정입니다. 특히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모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 또 오래 남거든요. 그냥 쭉 나눠주고 야 외워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 한자는 몰라도 이 한자 자체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에 올라가게 되면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고 싶다면 당연히 중등 국어의 전문 강사에게 가야 하겠지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수준에서는 차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고등 내신 전문 강사에게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총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쉬는 시간 굉장히 짧고 컴팩트한 수업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쉼표 국어라고 하니까 쉬러 왔어요 막 이렇게 장난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널널한 수업은 아니고요. 굉장히 저는 깐깐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또 육군 사관학교에 잠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고 학생들도 굉장히 저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휘어잡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옆집 언니처럼 막 이렇게 멘토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땐 또 안아주면서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9회차의 수업이고요. 봐주시면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을 함께 병행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다른 작품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 한꺼번에 쭉 봐서 윤동주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른 혹시나 저랑 배운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이 나올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윤동주 씨 엄청 많이 배웠어. 나 이거 이미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 하고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문법과 문학 영역에서 정말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과 9회차에 걸쳐서 가르칠 예정이고요. 제 수업의 강점을 한 4가지 정도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다 기록을 해놨다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오답 노트를 배부합니다. 이 오답 노트는 그냥 틀린 문제를 쭉 그냥 모아서 복붙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다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선지를 분석해서 OX 문제로 변형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지의 순서만 바꿔도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게 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코멘트까지 적어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주중 전후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수준을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클리닉 때 그냥 고1 모의고사만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실제로 작년 겨울방학 때는 우리 친구가 고1 모의고사 풀렸는데 다 맞는 거예요. 1등급도 아니야. 다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고2를 풀고 싶대요. 근데 고2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는 계속 고3 문제를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개개인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모의고사와 숙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시간 가능한 질문 채팅방인데요. 제가 이렇게 거의 맥도날드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남고 친구들은 이제 저를 태그하고 새벽 4시에 질문해도 개쩐다, 바로 대답해준다 이렇게 저를 인스타에 태그를 해주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사춘기 학생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 라고 묻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정말 꼼꼼하게 오늘은 뭘 배웠고 우리 친구가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렸고 수업 숙제의 완성도는 어땠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직접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리 없이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영역인 현대문학 또 현대문법 꼼꼼하게 가르쳐서 우리 친구들이 다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